오늘 국민안전처가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총기 사용 등 적극적인 대응 방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거의 해적선이 된 중국 어선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게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이청호 경사 순직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기타 이 방법으로 진압할 수 없을 때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총기 사용 규정이 있는 거죠? 예, 필요하면 함포 사용도 허락하겠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실무상에서 적용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 넓은 바다에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무력이 사용해서 중국 선원들의 어떤 생명을 잃게 됐을 때 책임 소재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장면들을 다 찍어서 비디오로 찍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해경 측에 입증 부담을 주면 해경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외교적인 마찰을 항상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선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물러가라, 내쫓는 정도의 어떤 조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한다던가 총기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경의 대처가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따지기 전에 일단 우리 외교 정책으로 이걸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번 사건 뒤에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구한다. 한국 정부한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좀 냉정하게 처리하시오, 이성적으로 처리하시오라고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주객이 전도됐죠. 사과는 우리가 안 했어요. 먼저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중국 측에서 사과 없이 뭔가 냉정하게 처리해달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과잉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협박성으로 들려요. 예, 우리나라의 어떤 해양 주권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공권력이 지금 무시된 부분에 대한 우려나 유감 표시조차 없다는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예. 문제는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싸서 한중 간의 외교 관계가 이 해양 주권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드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위해서 배치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이 있다고 오히려 해양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면 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른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렇게 저항하는 중국 허선을 폭파시키고 침몰시킨 그렇죠. 전례가 있었고요. 예, 배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예, 러시아 해군도 함포 사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항의하고 문제 제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외국의 해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중국 어선들도 함부로 타인의 타국의 어떤 해양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될 소지를 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어선을 격침시킨, 사실상 들이받아서 이제 침몰시킨 이 중국 어선이 누구인지, 누가 운전을 했고, 그러니까 이 항해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선명을 확인을 했고요. 그건 수배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선원과 선주 그거 다 지금 중국 측 해역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지금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는 데는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사법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하. 어찌됐든 신병을 확보해서 국내 재판대에 올려서 이것이 살인미수가 될지 특수상해죄가 될지 공무집행방해가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해서 국내에서 형사재판을 이루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일단 뭐 불법 조업을 하다가 이제 납포가 되면 우리 서해 부두에 정박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벌금을 내고 가야 되는데 벌금도 안 내고 그냥 버틴대요. 그리고 그 운영비는 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치가 이 조치라고 합니다. 일단은 선박을 우리가 묶어놓고 이것을 예. 가져가기 위해선 담보금을 한 2억 정도 내게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중국 선원들이 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위험한 조업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가 기속을 해서 폐기 처분을 하든지 국고에 환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예. 2년이든 3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보관금은 또 우리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니까 아하. 이런 문제도 사실은 한중 간에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이 중국 어선의 피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관 비용은 어느 나라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중국 측으로 가서 신변 확보가 안 됐을 때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법 공조를 해줄지 이런 것도 사실은 협정을 통해서 외교적인 문제로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그 해경을 그러니까 우리 해경한테 피해를 입힌 그 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잡아온다면은 우리가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행한 행동이 범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그 행동을 한 선원들은 그 범죄로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지금 살인 미수죄 혐의를 검토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배를 침몰시키면 우리 해경들의 목숨을 잃을 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 살인 미수죄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고요. 이 선주도 불법 조업을 함을 알면서도 이 배를 운영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범죄의 방조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죠. 중국 정부가 협조만 한다면. 맞습니다. 일단은 배와 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신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